두 젊은 정치인 분들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마우스복싱.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은 그러니까 좋은 걸 해야 돼, 그죠? 한 번 전 최고위원 한 번 하니까 계속 이제 최고위원으로 가잖아요. 딴 거 하기 전까지는. 예. 한 번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 의원, 뭐 그러니까 의원은 그걸 영원한 의원이니까 해봐야 되나 봐. 그 최고가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가장 높은 당직에서 최고 한 게 하여튼 이거죠? 최고위원. 예, 그렇죠. 당직에서 네. 제일 높았던 자리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 높이 올라간 게 상근 부대변인인 거죠? 네, 네, 하헌기 부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더 높은 거 해보지 그랬어요. 그러기에는 네, 권력 의지가 약한가 봐요. 본인이 네. 의지가 있었으면 할 수는 있었고요. 뭐 적당히 남들 하듯이 하면은 그래도 뭐 되지 않았을까. 좀 우기기도 우기고. 아. 예. 상근 부대변인이면 상근 대변인 밑에입니까? 대변인 단에 속하긴 하는데 네. 예, 뭐 이렇게 상하한 게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대변인 단이 처리하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자진- 대변인단이 있고 예, 맨 위가 뭐예요? 수석 대변인이에요? 뭐예요?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그 밑에 대변인들이 있고 네, 대변인들. 예, 그 부대변인들은 대변인들이 처리하지 않는 뭐 네. 논평이라든가 네. 뭐 흔히 공격이라고 하죠. 그런 거 것들하고- 대신 이제 맞서서 해주고. 네. 상근이라는 건 이제 매일 나갔다는 거예요? 예, 부대변인은 엄청 많아요 정당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근 부대변인은 실제 대변인단에 속해서 음. 뭐 거의 매일 논평을 처리하고 그런 역할을. 조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사실 청년 대변인이어서 직함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청년. 제가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튼 청년 예, 상근 부대변인. 청년 대변인이요. 청년 대변인. 예, 복잡하죠. 근데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 하여튼 가장 높게 올라간 당직이 예, 이거고요. 예, 예. 네. 그나마도 지금은 아니고요. 예. 대선 끝나고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개혁 뭐 4가지 약속을 지금 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세비 반납하는 거,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 뭐 또 뭐 있었죠? 후보,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우리 당에 있을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기도 한데, 네. 요걸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요거 평가는 상대당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두 개는 뭐 뒤에 두 개는 할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2개는 뭐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랑 네. 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네. 무공천하겠다. 네. 둘 다 민주당에서도 약속했기 때문에 음. 이거는 좀 비판하기가 어려운 어렵고. 항목이고 앞에 두 개는 네. 포퓰리즘입니다. 사실상 세비 반납하겠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났을 때 네. 재판 기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소급해서 월급 토해내게 하는 거거든요. 어느 직업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원 정수 축소 이거 네, 250명으로 줄인다. 네, 이것도 포퓰리즘이에요. 사실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의원 정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치 불신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국민들이 조금 정치인들 다 싫어하니까. 다 싫어하니까 네. 있는 건데 그거는 정치를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정치를 똑바로 하겠다고 해야지. 그럼 저희가 의원 정수 줄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고 OECD 기준으로는 저희가 이미 의원 정수가 많이 적어요. 저희보다 1인당 인구수 대비 의원 정수가 많은 나라는 뭐 그 얘기는 뭐 많이 좀 있었던 일본, 거. 멕시코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우리가 닮아야 할 정치 풍토는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법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당장 그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네. 포퓰리즘 하고 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원래 책임은 안 지는 사람 같은데 하여튼 아유, 그렇습니다. 원래 안 지는 것까지 갑니까? 그거 왜 구속시키겠다고 난리를 쳐놓고 증거 뭐 넘친다 이래놓고 못 시키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인사검증 장관 때 할 때도 보면 여기 민정수석 필요 없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근데 못 지고 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임상검증하는 데가 아니고 전달만 하는 데다. 이런 거 보면 원래 그랬던데 이번 거는 너무 심한 포퓰리즘이다. 네, 4가지 약속 혹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오늘 의원 정수 네. 축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일단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이제 법률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00인 이상에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당 대표가 이런 급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내부의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백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국민들께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길 많이들 바라실 거고 저는 이것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내놓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원 수를 줄이는 거. 어쨌든 의원 수가 줄이게 되면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이 주는 거기도 하니까 네. 어쨌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는 저는 정치 개혁의 아젠다로서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의원 되기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더 뭐 줄 서는 것도 더 심해지고.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그러지 문제인 것 않을까요? 다른 차원의 다른 구조의 문제인 건데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우리가 뭔가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복지 개혁이라든지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저랑 같이 정치개혁 2050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개정한다고 1년 내내 같이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건 선거법에 관련 힘들 거예요. 이렇게 방어하는 게.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하기가. 아니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은 네. 특권이 오히려 더 올라가죠.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그 특권이 나눠지는 건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100명이라고 치면 그 사람들의 특권은 훨씬 더 많아지죠. 100명한테 모든 민원이 다 가는 몰아가니까. 것이고 이런 거니까 더 기득권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 늘려야 돼요. 늘리냐 줄이냐 이거는 오히려 늘려야 된다. 정답이 늘려야 있는 돼요. 문제는 아닌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의원 정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얘기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네. 저희가 받고 있는 불신은 저희가 정치를 잘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불신받고 있으니까 이거 좀 무책임한 일이다. 되게 무책임한 정치 개혁에 대한 아젠다는 대선 때 총선 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대선 공약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대선 공약이었네요. 저 지금 어쨌든 여러 차례 대선 공약이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여러 차례 공언하신 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늘 선거 앞두고 이제 각 정당에서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이러한 것을 내놓는다면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된다면 정말 250석 할 거냐. 그러니까 2028년부터 아마 하게 될 텐데 네. 이걸 정말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이 짜임새 있는 방안들을 좀 국민들께 설명해 주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냥 50석을 무공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뭐 사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50명 줄이고 나머지 250석을 네. 친윤 친명으로 채워버리면 네. 그게 국민들이 만족할까요? 아니거든요. 300명이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어서 국민들이 지금 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괜찮은 사람 공천할 자신이 없으면 네. 하지 마라. 50명 그러니까 무공천해버리라 이게 좀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섞어서 공격하시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공천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 개혁 그 2050을 하면서 공천에 대한 개혁 부분은 굉장히 이건 많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약간 반농이죠. 네. 농반 진반인 거죠, 사실. 뭐 50명 조롱이죠, 조롱. 조롱이잖아. 네, 네. 뭐 심각하게 아니, 반론할 그러니까- 것도 없어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공천에 대한 공정성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 어젠다도 저는 던지실 필요가 근데 있다. 의원수 줄이는 거라든지 세비 반납하겠다는 건지 뭐 부채포 특 이거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왔었죠.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국회에선 매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번에도 했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 나갈지 타임테이블을 좀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250명 어떻게 줄일 건지 저희가 국회의원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개원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니까 던지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자세한 타임테이블을 말씀드려야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심지어는 전 재판 기간 동안 있었던 거에 대해서도 세비 반납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최대한 수용을 해서 뭐 구속됐을 경우에는 이거 일 안 하고 있으니까 세비 받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정성이 있으려면 박형 용산구청장 어떻게 할 겁니까? 박형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구속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만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만두지 않은 기간 동안 행정 공백 발생시키고 자기 일도 안 했는데 돈은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미 있던 문제부터 처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제 우리도 진짜 하려나 보다 합리적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는 생각해요. 거죠. 네. 네. 충분히 합리적 비판이고. 그 정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뭐 수 있다.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귀책 사유로 치러지면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하지 않겠다. 이거는 국민 눈높이의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강서구청장 때 한번
그 잘못된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고, 물론 민주당도 이제 당원당 고쳐가면서 냈었던 전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늘 국민의 상식을 거슬렸던 판단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인데, 다만 이 경우가 발생해요. 이번에 제가 쭉 검색하다 보니까 밀양시장께서 밀양? 예, 네. 경남 밀양에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때 당선이 됐는데 네. 시장직을 관두시고 총선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밀양시장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귀책 사유인 거죠. 이거는 네. 이제 뇌물이나 이런 특정 범죄를 통해서 발생하는 아니지만. 재보궐은 아니고 네. 임기를 이제 그만두시고 총선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선거구에서도 과연 후보를 내지 않는, 근데 저는 이것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 당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쨌든 저희 당 후보였고, 저희가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얘기해 본 적은 당연히 없죠. 뭐 아직 연락드려 본 적 없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안 믿어요. 근데 이건 국민 눈높이에 너무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에 네. 박혀 있었거든요. 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네. 공천하겠다고. 민주당도 안 했잖아. 민주당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 네. 그냥 당원 바꾸고 공천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엄청 비판했어요? 소위 씹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요거 엄청 바가지로 먹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어떻게 그냥 내주냐고. 아니, 사실은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네. 규칙 사유 있는데 어떻게 내냐. 네. 그거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의 근거는 뭐예요?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선거를 어떻게 포기했냐? 그럼 국민의힘에 저거 내주는 게 정치 개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 원칙도 아무 원칙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당원에 대해서 한번 지켜는 보고 이거 무리가 있는 당원이니까 고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지켜보지도 않고 이 이익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차라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공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귀책 사유 있어도 공천해버리고 국민의 심판 받겠다고 하는 게 더 정직한 얘기라고 저는 어차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거 안 지킬 거니까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게 지금은 자신만만하게 하잖아요. 네. 막상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이익 앞에 있으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할 바에는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말고 그냥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이 혹시 이제 어떤 분의 해석으로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아니지만 지난 말씀하신 강서구 그 선거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들 많이들 판단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좀 선을 긋는 혹은 이제 약간 분리를 시키는 요런 조심스러운 말 아니겠느냐는 해석.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복잡하게 꽈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분이. 너무 물론 과한 해석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뭐 각을 세우려고 해서 내놨던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할 거면 여사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그건 이제 하시는 너무 것이 힘드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이거는 뭐냐면은 민주당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 당 대표는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느냐. 네. 너희 검증할 때 보면은 뭐 1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들도 다 지금 막 적격 뭐 판정 내리지 않느냐. 네. 우린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러면서 민주당 공격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가지 그 정책이 새로 개혁한다는 게 예, 큰 틀에서 묶여서 민주당 너희는 못 받을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들 적격 판정 내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포퓰리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되지도 않는 얘기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지도 않은 얘기로 그냥 정리 네. 민주당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국힘에서도 이거 현실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아니 있겠죠. 저는 어쨌든 선거라는 것이 네. 있고, 선거를 앞두고 뭐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어쨌든 이걸 던졌고 국민들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 평가도 있고 부정 평가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걸 근데 계속 민주당이 안 받으면 우리 그러니까 결국 정수 주려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민주당이 안 받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는 둘째치고 일단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 네 말은 믿을 수 없다 등등 여러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만들어 달라 이런 표현 아닐까요? 아니 정치 개혁을 하고 싶으면 정치를 똑바로 하면 되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금 찬성 여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 그러니까 것이고. 김건희 특검하고 이런 얘기 해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번도 그 합의 테이블에 논의 테이블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난 6월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 단식을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디 갔냐면 단식장에는 한 번도 안 가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돗물 퍼먹었어요. 저기 대통령실에 잘 보이려고 네. 회심한 오염수.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거 통과시키니까 왜 합의 없이 통과시키냐 이러잖아요.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서 개혁안을 내놓으면 될 문제인데. 아니, 저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받아야죠.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논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인 수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유가족분들이 국회에 왔다라는 건 그 법안을 물론 결과적으로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그 법안보다도 이분들은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단식했어요, 그래서 단식. 여당 의원들은 가가지고 만나고 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여당이 어떤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거부하고 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비판받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들을 다 까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저같이 이상한 애들은 다 그거 다 적어 놓거든요. 이 사람은 이 날짜에 그 노량진 가서 수돗물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와서 야 너희가 합의 테이블에 안 나와놓고 왜 합의 얘기하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면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본인들이 똑바로 안 해놓고 의원 정수 줄이자고 하니까 당신들이 그냥 불출마선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략적인 뭐 입장은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신당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침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신당 얘기 많이 하고 괜찮아요? 왔습니다. 예. 예. 괜찮죠? 예. 괜찮죠, 김영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메시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꾸 신당에 각을 세우고 제가 근데 각이 아니고 걱정되더라고요.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하는 거고 신당에 대해서 응원할 부분은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신당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명이 사실 이제 5개나 되다 보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데는 이제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입니다. 네, 개혁신당. 거기가 현재까지는 뭐 지지율이라든지 뭐 대중적인 인지도 이런 건 가장 좀 앞서 있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그런 것 실제로 같습니다. 뭐 그렇죠.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당들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합치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조금 약간 좀 기다리려는 것 같은데 이건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반동탁 연합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반동탁 연합군. 네, 동탁 토벌하고 난 뒤에 뭐 찢어질지 우리 같은 세력으로 갈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동탁이 누구죠? 동탁은 이제 그 용산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네, 비유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 중에서 뭐 조조도 있을 테고 어디 네. 무상촌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투력 차이는 다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휘 체계도 이제 뭐 정비를 해야 되고 음.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생각이랑 미래 대연합에 있는 분들 생각이랑 조금씩 다 다를 테니까 일종의 영점 조정을 하는 시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네. 거기 초선이 누구죠? 초선? 미래대연합이요? 미래대연합 아니. 어디? 그 왜 동탁이랑 같이 나오는 네. 초선이 아닌가? 그 소설에 나오는 분이 아닌가요? 초선? 왜 맞습니다. 되게 미인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은 누구랑 같은? 제가 차마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아요. 떠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요새 하도 정치권에 쓸데없는 망언들로 설화가 입어서 네네. 자나깨나 이제 여튼 반동탁 연합군에 지금 열심히 비유적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뭐 신당의 어떻게 합동연행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노선 자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합을 하게 된다고 하고 연대를 한다고 하게 됐을 때 끊임없이 각 세력들이 의심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죠.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 미래대연합에 계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함께 했을 때 네. 선거 끝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크리크 조정이라는 것이 0점 조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심들을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이제 맞춰가는 조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아더 월드인 것 같아요. 위아더 월드. 아까 반동탁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그 나머지 분들 다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섞이기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굽니까 거기서? 저희 아까 저 뭐 어제 탈당 같이 했던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
남편분이 전장현 대표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랑 둘이 아니, 섞이려면 그분이 근데 이제 미래대연합에 합류하신 거잖아요.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묶인다 그러면은 뭔가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하기가 조금 어렵군요. 전장현 보고 뭐 비문명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음. 그러면 뭔가 노선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근데 전장현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또 전에 이제 토론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 좀 뭐 합의도 좀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토론을 했는데 네. 노선이 일치된 건 아니잖아요. 아.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화학적으로. 음. 그런 부분은 일종의 관전 포인트기도 하고 네. 암초라면 암초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짬짜면이 유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짬뽕, 짜장. 네. 그러니까 짬뽕 좋아하시는 분 짜장도 먹고 싶은데 짜장 좋아하시는 짬뽕도 먹고 싶은데 해가 나온 게 짬짜면인 거예요. 근데 한동안 유행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사실 좀 많이 드시진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신당이 지금 뭔가 짬짜면이다? 위아더 월드 아니 짬짜면. 위아더 월드가 돼가지고 네. 말씀하신 반동탁 표현을 빌자면 반동탁 연합. 반윤으로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네. 글쎄요 뭐 그것보다는 네. 가치 중심적인 어떤 신당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가치 생각해요. 중심이 가치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론하시는 분들은 언론 나와서 이제 가치와 비전 얘기를 하는데 네. 양당도 가치와 비전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아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국힘도? 그렇게 되면 음. 그 뭐- 양당이 서로를 양당의 패단을 강조하자면 이 신당이 양당이 서로 공격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세워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신당도 건- 거기서 다르지 않아질 수밖에 없어진다. 신당한테만 그거를 빨리 내놔라고 하는 게 좀 가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아, 것이고. 어차피 다 기존 정당들도 없는 거 왜 신당한테만 요구하냐? 예, 이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여기 뭐 종천 의원, 여기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막 창당 아직 창당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얘기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 같다. 그래서 저도 신당 과거에 신당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요. 바른미래당도 네. 있었고 예. 네, 새로운 보수당도 있었고 근데 두 정당이 컨셉이 좀 달랐어요.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가 만들어서 이제 중도 실용적인 네. 제3지대 신당이었고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개혁 신당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뭐 통합인 과정도 있었고 뭐 실패했던 정당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신당에 있느냐, 양당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 정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다 경험을 해보니까 네. 뭐 신당이 내세우는 그러한 방향도 맞을 수 있고 양당에 있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이 정치 토양을 바꿀 것이냐 그 의지에 대한 차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아, 우리 용태 최고는 약간 좀 황희정승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인가요? 칭찬인가요? 아니면- 너도 옳다, 너도 옳다. 뭔가 좀 이렇게 선명한 색깔 좀 보여줘요. 아직 조금 전에는 아까는 젊잖아. 뭐 너무 비판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네, 아까는 또 이제는 황희정승이라고 하시고 아니 그 이준석 대표나 뭐 개혁신당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고 열심히 하겠죠 이러고 말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뭔 얘기를 해도 사실 욕 들어먹으니까. 아니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뭐 비유대로 하자면 반동탁 연합이 이제 모이기 전에 서로 주고받을 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비례- 제일 대표 가진 같은 게 많은 데가 일단 뭘 주고 뭘 받을 거 아닙니까? 가진 거 많은 데가 역시 이준석 신당이에요. 근데 예 지금 현재는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쪽에서는 또 현역 의원 3명 있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관건일 거예요. 이게 원팀이라고 하면 네. 하나로 뭉치면은 두 갈래가 있어요. 음. 뭐 one for all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 하나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all for one이라고 해서 네. 하나를 위한 모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 양당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분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당이 다 움직인다. 이거 민주적이지 않다.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 경쟁하느라고 내가 원탑한다라고 하면 기존 정당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대한 그걸 내려놓고 서로 각자가 원오브댐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정당은 기성 정당과 달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저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 아까 그렇게 제가 안 하면은 배복주 부대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지 기반이 다르잖아요. 지지층 기반이 그렇겠죠.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모였을 때 과연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서로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핵심은 지금 비례대표 결정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 신당이 비례대표를 누가
어느 당 어느 어떤 쪽 기준,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비례대표를 함께 할지 뭐 따로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네. 시너지를 내려면 아무래도 함께 하는 방향이 맞을 거고 물론 선거제도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그 비례대표를 하게 된다면 결정 순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각 진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원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박원석 그 미래대연합 공동창준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비례대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면 어떡할 거냐. 그럼 줘버려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요구하면 줘야지. 그거 가지고 싸우면 국민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그 합치기 전에 그런 얘기 다 하다가 다 하죠. 원래 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건데. 막상 할 때 되면 또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 초심을 구성원들이 다 컨센서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겠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좋게 얘기해요. 다 내려놓는데 네, 근데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 되면은 야 이거 우리 손해 보는 것 같다. 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아니지. 뭐 같은 당 안에서도 싸워요. 같은 당 그러니까, 안에서도 예. 이거가 공천 가지고 싸우는데 한 지붕가 아래에서 가족끼리 같이 정치를 해보신 분들이 네. 아니잖아요. 네. 진영도 다르고 지지자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새정치 네. 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른 그 어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다라는 하나만한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래서 이제 이제 사실 개인으로 계시다가 한 무리로 이렇게 뭉치는 게 더 아마 몸도 가볍고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당 만드시는 거 보면 네. 결국 이것도 나중에 뭔가 협상 과정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도 당이야 이걸 이제 하려고 그리고 버틸려면 일단 개인보다는 어떤 그래도 울타리 같은 게 있으면 더 편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들을 다 만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의 눈빛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정치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하는 거니까 뜻이 맞는 사람이랑 뭉쳐서 하는 건데 동시에 그 생각이 다 다른 걸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들 낯빛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분들이 왜냐면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남이랑 같이 살려면은 자기 원하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두 분은 이제 예전부터도 신당 좀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어려운 길이죠. 진짜. 어려운 길이라 네. 또 해보셨으니까 네. 더욱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뭐 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민적인 관심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거 쉽지 않을 거라고 여전히 그 판단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 실험을 성공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큰 개혁이 될 텐데 어렵다라고 좀 보여져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양당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기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요. 뭐 그러니까 꼭 그 신당이 자체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양당이 워낙 바닥을 기니까 내놓는 의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에서. 결국에 선거가 우리 크게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양당은 구도 갖고 싸울 거고, 그러니까 총선은 명확하거든요. 정권 지원이냐, 정권 심판이냐 이걸로 갈리기 때문에 양당은 아마 그거 가지고 싸울 거고, 신당은 바람이잖아요. 바람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당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면 이제 국민들이 신당에 대한 바람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바람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가 핵심이죠. 프랑스에 2012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처럼 양당제가 공고했잖아요. 사회당이랑 뭐 UMP였나요? 뭐 공화당 같은 네. 그 계열이. 근데 2017년에 갑자기 신생정당이 들어와서 제1당 차지해버려요. 300석 넘게 차지하거든요. 네네. 마크롱의 양마르슈인데 그때 냈던 후보들 중 절반 이상이 선출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현역이 몇 명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양당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신생 정당이 실력을 보여주면 그렇게 그냥 체제 자체를 갈아 끼우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랑 달리 우리는 소선거구제라서 사표 심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프랑스도 소선거구제거든요. 물론 결선투표제가 있지만. 네. 그래서 너무 우습게 보면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니 뭐 독일 이런 데들도 제3세력들, 제4세력들이 엄청 약진 또 하고 있죠. 네, 그런 거 보면 다당제가 네. 꼭 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다당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만도 이번에 보면 그 세 번째 네, 그러니까요. 당이 또 약진을 굉장히 많이 해갖고 네. 그러면 이번에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는 조금 3당, 신당 쪽에 좀 유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더 내려놓지 못하는 아예 불리하다 우린 진짜 다 죽었다 그냥 한번 해보자면 굳이 이렇게 막 협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 텐데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더 갑자기 그게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의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이 달랐던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네네. 선거가 끝나고 혹시 다시 흩어지는 거 아니야? 되는 의심이 있으니까 비례대표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지지율에 따라 달라져요. 그 이제 그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지지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먹을 파이, 나눌 파이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거 불식이 되죠. 근데 한 20%에 머물다 이러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20%도 굉장히 높은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러면은 이제 세밀하게 이걸 어떻게 갈라야 되지 이게 되는데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해소되는 문제라서. 아니 왜 이낙연 전 대표는 야 지금 텐트라도 빨리 크게 치자, 빨리 하자, 난 추워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소리야? 이게 제대로 된 집 짓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같이 갈 사람들이랑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약속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다음 네. 대선까지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아. 네. 그래서 총선 어느 정도 선거한 다음에 또 찢어져.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근데 막을 수 있는 뭐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까지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빠지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근데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진짜 반동탁 연합군이다. 동탁 터벌되면 우리는 각자 찢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대선 전에 출마할 지방선거가 사람들한테 있죠.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우리 총선 때 모였다가 해쳐 모여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때도 갈 거야 해야 이제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선수가 늘어나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면 정치적 상황이란 건 늘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김용남 의원 보십시오. 원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준석 대표 비판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나도 속았다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별 문제 제기 안 하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김영남 의원 아마 내일인가 뭐 저희가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 나와서 아마 그 얘기 좀 저도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신당에서 막 그 경제 정책 같은 것도 막 내놓고 하던데 우리나라 주가 5천에 그거 좋더라고요 저는. 예, 코스피 5천에 코스닥 2천이었나요? 네. 그럼 형이죠 진짜 형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예전에 그 출사치 느낌도 살짝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근데 뭐 코스피 막 5천 그건 진짜 형님이죠 형님. 아 그렇게만 형님도 지금이 아니고. 2,500쯤 되니까 2배 되는 거죠. 네, 형님이 대통령 하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뭐 계속 또 나오겠죠? 신당에서. 뭐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근데 좋은 그런 거 내놔야 신당에서 되니까. 내오는 정책이 모여서 좀 내놓는 게 더 안 낫나? 이게 다섯 당에서 지금 각자 정책 내고 나중에 또 모여갖고 그 조율하는 거는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좀 피곤하죠. 그거 보면은. 근데 다른 당에서는 내놓는 정책이 뭐 별로 없으니까. 아, 벤처기업에서 일단 빨리 내놓고 그 내놓는 거 보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 측이나 뭐 미래대연합도 야 우리도 저런 거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 고민을 하면 또 내놓고 그런 것들이 조율을 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개혁신당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 장점이기도 하고 네, 빠르게 언론의 움직이죠. 장악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아마 발표를 했었던 걸로 제가 방송 중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이제 기대치도 모으고 또 이게 나머지 앞으로 나가서 그 신당 간의 협상에서도 레버리지를 올릴 수도 있고요. 다 모이는 시점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아예 안 된다고 보세요?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선거법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연동형으로 가느냐 병립으로 돌아가느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다르고 연동형으로 가면은 독자적으로 가도 본인 지지 기반으로 비례 의석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꼭 그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다른 게 제일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되게 신속하게 불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3주 만에 뒤집혔거든요. 원래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가 LH 터지고 딱 3주 만에 그냥 뒤집혀 버렸어요. 2016년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국민의당 언제 창당했냐면 2월 달에 했습니다. 4월이 총선이었는데 2월 달에 창당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 혁신 공천한다고 뭐 정청래 의원, 이해찬 의원 컷오프 시킬 때 우리 그 친노 패권주의 아니다 이러면서 컷오프 시킬 때 3월에 했습니다. 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말로는 설 전까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설 밥상에 올리겠습니다 이러지만 꼭 설 전이 아니더라도 한 2월, 3월까지 넘어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길어요. 선거까지 80여일 남았는데 물론 네. 후보들 입장에서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아직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 아, 그래요? 3월 달 정도 가서 3월 달?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 왜냐면 선거제도 아직 확정이 예, 안 예, 됐고
여러 가지 보통 저희가 선거구제 그 합의를 할 때 2000년대 이후로 보니까 선거 40여일 전에 합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치인들 비판해야 되는데 3월달 정도에 많은 것을 결정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신당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바람인 거잖아요. 바람을 언제 집중도 있게 끌 수 있느냐. 제가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이랑 저녁 약속 잡는데 2주 걸리더라고요. 뭐 방송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맞추는데. 아니 그 사람과 사람이 그냥 식사 약속 잡는데도 2주 걸렸는데. 막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조율하는 과정을 뭘 쉽지 않아요. 매기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바빠요? 아니 없잖아요. 요즘에. 서로, 아니,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예,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남자 둘이는 뭐 먹습니까? 남자 둘이 만나는 건 아닌데 네. 한 명 더 여- 껴있죠. 신당은 5명이잖아요. 어제 다섯 밥을 개잖아요? 먹었습니다. 네. 근데 김용태 최고랑 뭐고 3명이서 먹는데 네. 3명 일정 맞춰서 저녁 먹는 것도 그렇게 약속 잡기가 어렵더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실히 좀 약간 구세대인가 봐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밥 먹는데 저 남성분 두 분이 보통 술 먹죠. 그렇죠. 이게 브런치를 드시는데 아 브런치. 예, 이게 프렌치 브런치 토스트라고 그러나요? 이게 그런 거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아침부터 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는 브런치인데 아침 별바람부터 예. 굳이 예. 야, 요즘은 좀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전혀 거리낌이 없구나.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남자 둘이 브런치를 먹는다? 이거는 좀 그럼 약간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정치권에 왜 예전에는 그 낮에 싸우더라도 저녁에 이게 뭐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그랬던 게 있었다라고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끼리라도 각자 당 입장 반영해서 하더라도 저녁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조율이 되는지 얘기할 필요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지 브런치 먹으면서 그거는 좀 앞으로도 그런 정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하여튼 두 분 식사 그래서 언제 정해진 거죠? 어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아, 어제 그게 저녁에. 드신 게 어제 예, 드셨다는 네, 거예요? 자주 네.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사이 좋은 건 좋습니다만 정책 혹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날이 서서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오늘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갈라졌어요. 더 비난의 수위를 좀 높여볼까요? 네, 인신공격 좀 들어가죠. 아 그러겠습니다. 인신공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신공격 좋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용태 최고 그리고 우리 하은기 상근 부대변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더 불러드릴 때 뭐 전 의원님이라든지 뭐전 회장님 뭐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좀 해주시기. 그럼 개인 사업자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사장님으로. 하은기 대표로. 네, 그게 좀 낫겠네요. 하은기 사장님. 네, 우리가 너무 없어 보여 지금. 사실은 새로운 소통 연구소라고 그래서 소장 직함으로도 많이. 다음부터 소장 하세요 그러면 하은기 소장님으로 가겠습니다. 예. 김용태 최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없어요? 저는 예비 후보. 예비 후보 예, 포천. 경쟁했으니까 예후. 그래서 저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온 겁니다. 네, 하은기 소장님 그리고 김용태 예비 후보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